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은 바로 E4X라고 하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4X는 우리가 이제 전에 개요 때도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은, 자, 이 E4X는 XML 데이터를 액션 스크립트에서 좀 더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는 몇몇 가지 어떤 객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E4X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4X를 이용하시면은 XML 데이터를 상당히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 XML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또 액션 스크립트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꼭 액션 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웹 서비스 측면에서라든가, 자, 또는 분산 환경, 서로 이제 컴퓨터가 떨어져 있는, 자,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때 이제 각광받는 그 형식 자체가 바로 XML이라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XML이라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어떤 뭐 전문 서적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깊게는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어제도 기본적인 XML이 무엇인가 정도로만 간단하게 파악하셔도 충분히 여기에서 이 E4X를 이용한 그 활용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XML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전혀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자, 이 XML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E4X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4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CMA 스크립트 for XML 해가지고 XML을 위한 ECMA 스크립트다. 자, 이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바스크립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HTML에서도 자바스크립트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적인 HTML, 디자인을 위한 HTML 언어를 좀 더 동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언어인 것처럼 그것과 이제 같은 계열의 언어가 이제 ECMA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그 계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XML이라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다루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바로 그것이 이제 E4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S3 액션 스크립트 3에서는 ECMA 357 에디션 2 이쪽에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 스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요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스펙을 이용을 해서 XML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XML 데이터를 다루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E4X에는 XML 데이터 작업을 위한 클래스, 그죠? 클래스가 나오죠? 및 기능 집합. 인간 클래스 및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객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 E4X를 사용을 하면은 액션 스크립트 3에서는 좀 더 일관성 있고 쉽게 XML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E4X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ML, 우리가 이제 이 E4X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XML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클래스가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보실 것이 바로 XML 클래스, 이름 그대로 XML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최상의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하나의 XML 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XML 노드 또는 XML 리스트의 각각의 자식 노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XML 클래스로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드라는 말과 요 XML 리스트라고 하는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용어가 있구나. 이런 용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냥 귀에만 좀 익혀두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액션 스크립트 2.0 바로 이전 버전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액션 스크립트 3.0의 바로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의 XML 클래스는 XML 도큐먼트라는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이 3.0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XML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 버전에서 쓰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뭐가 또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한 번쯤 또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ML 리스트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XML 리스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 아무래도 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XML 클래스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XML 노드, 각각의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의 XML 노드의 자식 노드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식 노드라고 그러면은 HTML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HTML도 어떤 노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드가 이렇게,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가 있는, 하나의 요것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이걸 한 쌍으로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노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에 접근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 안에 또 이제 이렇게 노드,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 경우, 그쵸? 이런 엘리먼트가 있는 경우, 열고 닫히는 한 쌍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개를 우리가 이제, 가리켜서 사용을 할 때, 바로 XML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쓸 수가 있다라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XML 클래스라는 것과 XML 리스트라는 클래스라는 요 두 개 클래스의 이름을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지만이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제가 자세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ML 클래스는 하나의 XML 노드다. 그래서 하나의 XML 노드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리킬 때 XML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XML 노드, 자,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먼트 또는 속성, 주석, PI, 프로세스 인트로덕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다음 텍스트 등.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ML 클래스의 속성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이 노드 안에 보면 이제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속성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그노 커멘츠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주석을 무시할 건지 아니면은 주석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건지 주석을 무시 여부에 대한 그런 속성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gnore processing instruction 해가지고 앞에 어쨌든 간에 ignore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무엇을? processing instruction. 자, 이 processing instruction은 우리가 이제 XML 문서에서 맨 머릿말에 자, 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지의 여부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gnore white space 해서 얘도 무언가를 무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white space, 공백을 무시할 건지 그쵸? 그것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tty indent, 자, indent라는 거 말 자체가 들여쓰기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하위 엘리먼트의 들여쓰기 문자의 수를 지정할 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retty printing이라는 요 속성은 하위 엘리먼트의 줄바꿈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ML 클래스의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API 그때 우리가 봤던 이제 도큐먼트를 참조해 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메소드라든가 속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플렉스, 이 액션 스크립트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도큐먼트는 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찾아보는 습관, 그것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XML 리스트, 이 XML 리스트라는 것까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XML 리스트는 XML들의 집합입니다. 아무래도 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무언가를 모아놓은 하나의 그 일련 목록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록들이 뭐겠습니까? XML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ML 객체가 하나만 포함된 XML 리스트는
결국 어차피 그 하나니까요. 원래는 XML 리스트에는 XML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객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결국 XML 객체와 똑같은 것이겠죠. XML 리스트나 XML 객체가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래서 이 XML 리스트 클래스에 대한 또 메서드도 여러분들이 꼭 API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